안녕하세요. 미정의 오버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예전에 살던 동네에서 겪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아파트에서 20년가량 살았습니다. 부모님은 아파트에 오래 산 세월 덕분인지 아파트 이웃 주민들과는 친하게 지내셨고 저 또한 웬만한 이웃들 얼굴은 알고 지냈습니다. 대부분 친구 부모님이나 어릴 적부터 인사를 하고 지냈던 분들이 많았죠. 그중 저희 가족과 가족처럼 지냈던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지금부터 아주머니를 정미이모로 부르겠습니다. 정미이모는 저희가 아파트에 이사를 오기 전부터 저희랑 같은 라인의 10층에 거주 중이셨고 요리도 잘하시고 음식도 잘 나눠주시는 좋은 성격이어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정미이모 집에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제가 초등학생일 때 형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정미이모는 가정주부여서 저희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고는 어머니가 퇴근하실 때까지 저와 누나를 봐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과는 가족처럼 친한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요. 제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정미이모는 갑작스럽게 이사를 떠났습니다. 위치는 저희 아파트에서 걸어서 6분 정도에 있는 다른 아파트였는데요. 당시까지는 이모가 왜 이사를 갔는지 이유를 몰랐고 이모 집에 가려면 걸어서 6분이나 가야 한다 생각했죠. 이후 제가 대학생이 되었는데요. 그날은 정미이모 집에서 밥을 먹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저는 오후 수업을 마치고 이모 집으로 향했는데요. 이모 집으로 들어가니 정미이모와 어머니는 거실에 있었고 거실 분위기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듯하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급해 화장실에서 들리는 소리에 집중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미이모가 또다시 이사를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급하게 보리를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 어머니와 정미이모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었는데요. 정미이모를 보며 왜 또 이사를 가냐 물어보았죠. 그러자 어머니는 어른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버릇없게 끼어들면 어쩌냐며 화를 내셨는데요. 정미이모는 괜찮다며 옆에 앉아서 들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모님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 말해주셨는데요. 이야기를 듣고 이모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정미이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미이모는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고 이사를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모는 처음에 아파트로 이사를 오기 전 무당을 찾아가셨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이사를 할 때 무당을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미이모는 미신을 좋아하고 잘 믿는 분이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무당을 보러 갔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오기 전에도 무당에게 찾아가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에 대해 풍수나 지리적으로 이사를 가도 되는지 물어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에게 가는 방향이나 집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는데요. 무당은 가는 곳에 지리와 이모님의 사주를 보고는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방향과 이사를 가려는 집 그리고 이모 가족들과의 사주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모는 무당의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좀 더 고민해 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무당은 웬만하면 다른 집을 찾아보고 별로라도 추천해주는 방향으로 가라 했다는데요. 이모는 알겠다 하고 집으로 돌아와 아저씨에게 무당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이야기를 듣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며 화를 냈고 무당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집을 계약할 거라며 아저씨가 생각하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 아저씨는 혼자서 막무가내로 집을 계약했다고 합니다. 이사할 집을 계약하고 이모에게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평소보다 절을 하루라도 더 많이 가서 기도를 드리자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가는 전날 밤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요. 꿈에서는 이모의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 이모가 집을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꿈이었다는데요. 이모는 집을 나가고 싶은데 이상하게 할머니가 못 가게 안간힘을 쓰며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가야 하니까 좀 놔달라 짜증을 내며 이야기하니 할머니는 더욱 세게 이모의 팔을 잡아당겼고 이모는 힘을 써서 팔을 빼내자 할머니는 안 된다는 듯 걱정되는 눈빛을 보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모는 잠에서 깨어보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눈앞엔 이모의 큰아들이 이모를 깨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무슨 일이냐 물어보았다는데요. 이모는 이사가는 날인데 악몽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 큰아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정미 이모는 무당이 했던 말과 다르게
아파트에서 새로운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며 오히려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보다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삶의 질이 더욱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오고 평소 까칠했던 아저씨의 성격도 밝아지기 시작했고 두 아들도 학업에 더욱 집중하는 것 같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모는 무당이 하는 말을 많이 의지하며 살았지만 무당 말이 무조건 맞는 건 아니다 생각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는데요. 평소 정미 이모와 친하게 지내던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 아줌마의 남편이 정미 이모 집으로 찾아왔다는데요. 시간은 새벽 시간이었고 이모는 이 시간에 웬일이지 하고 현관문 가까이에서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물었다 합니다. 아무리 친한 동생 남편이라도 바로 문을 열기는 무서웠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남자는 빨리 문을 열지 않으면 부수고 들어간다며 화를 냈고 이모는 어이가 없어서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아저씨는 지방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간 상태여서 없었고 새벽 시간에 집에 있던 아들들은 소란 소리에 잠에서 깨었다고 합니다. 동생 남편은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고 안방으로 달려들어가 집안을 둘러보았다고 하는데요. 이모는 상황 설명도 없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를 냈고 그러자 동생 남편은 아저씨와 동생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미 이모는 아저씨가 여행을 갔는데 잠들기 전까지 통화를 하던 아저씨가 바람을 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었고 이모는 동생 남편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동생 남편에게 저희 아저씨는 아까 전까지 저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동생 남편은 동공이 흔들리며 자기 부인도 오늘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나갔는데 길을 지나다 우연히 같이 여행을 간다던 아내의 친구와 마주쳤고 이후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니 친구와 같이 있다며 급하게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동생 남편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집을 뒤져보니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은 나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고 옷을 뒤져보았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아내의 외투에는 아저씨의 이름이 적힌 신용카드 하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확인하고 화가 나서 집으로 찾아왔는데 여기도 아저씨가 없다는 걸 알고 확신을 했다며 이야기했는데요. 이후 아니길 바랬지만 상황을 알고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아파트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되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다가 친해졌고 그러다 둘의 관계가 발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면 두 아들이 힘들어질 것 같아 동생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돈을 주고 입막음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동생과 아저씨는 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모는 이 집에서 살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며 무당이 해줬던 이야기가 생각났고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이모는 이제 좀 괜찮아지나 했다는데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난 뒤 이모의 아들은 둘 다 성인이 되었지만 몸도 점점 안 좋아지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 또한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이모는 이사를 했는데도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지 생각하고 예전에 찾아가던 무당을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무당은 이모를 알아보았고 이모를 보자 무당은 혀를 차며 결국엔 가지 말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모는 무당의 말을 듣고 이사를 갔다가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갔는데도 집에 우환이 계속 생긴다 이야기했다는데요. 무당은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구슬해도 방법이 없고 완전히 반대쪽 터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것 말곤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당은 분명히 주상도 말리고 나도 말렸는데 왜 그 집으로 이사를 갔냐며 말했고 갑자기 아저씨 이야기를 꺼내며 집에 살고 있는 남자랑도 살부딪히고 산 세월이 길더라도 헤어지는 게 둘에게 좋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안 그럼 다른 터로 이사를 가더라도 얼마 못 살고 이사를 가게 되는 일이 생긴다며 했다 합니다. 이모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에게 해당 일을 말해주셨고 저도 그날 이모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모는 아저씨와 헤어지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저씨는 무릎이 닳도록 이모에게 빌었고 결국 아저씨와 헤어지지 않고 살던 동네를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아저씨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저는 아저씨의 장례식에서 아저씨의 영정사진을 보며 이모가 해주셨던 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후 이모는 또 한 번 고향으로 이사를 갔는데 신기하게도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이모가 이사를 가고 난 뒤 두 아들 다 장가를 가게 되었고 사업을 시작하여 돈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이 이모에게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생겨난 일인데 정말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우연히 일치인지
아니면 무당의 말대로 사주에 따라 사람이 살기 좋은 터가 있는 건지. 제 주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연치고는 소름 끼치는 일이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